되는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또 우리가 만만치 않아요. 개발법에서 6문제짜리다. 교과서 27페이지를 보는데 틀린 것은 1번에 이제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머릿속에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개발 계획을 먼저 짜고 거기 맞춰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면 구역 지정권자가 도대체 누구냐? 지정권자가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지금 뭐 문제만 푼다 그게 아니고 문제 풀 때 항상 이론 정리를 해요. 주제별로 문제 답 몇 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구역을 지정할 때 미리 개발계획 짠다. 제일 이건 무조건 나오니까 앞부분이요. 그래서 개발계획은 누가 짜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짠다. 그리고 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했으니까 얘네 지정권자가 자 사업의 시행자를 정하는데, 얘들 중에서 그러면 정해졌을 때 이 시행자가 그 유명한 실시계획이란 걸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받고, 지정권자한테. 개발법은 지정권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언급을 해요. 이 안에서. 앉아볼까요? 틀린 것은 개발구역을 2 이상 사업 시행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을 때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분할 후 각 사업시, 이거 외우세요. 각각 10,000 이상일 때 분할해서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할 때 10,000 이상일 때. 자, 2번 이 지문도 중요한 지문. 수용, 사용 대상 되는 토지, 건축물, 이에 정착한 물건, 소유권 외의 권리들, 광업권 등등등 쭉 나온단 말이에요. 양식업권, 물의 사용 관리, 이런 수용 대상 권리가 있으면 그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은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돈, 어떤 대상 권리가 수용 대상인지, 임대주택 순환개발 관련된 4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다. 읽어놓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먼저 짤 때 계획 짜지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 도시 외의 지역이나 자연생산 녹지 전체 면적, 요거 나오는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짤 수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땅 면적이 다 합쳐도 30% 이하다. 그 얘기는 70% 이상이 녹지란 얘기예요. 그럼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야죠. 그 다음에 개발사업 공사 완료로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의제된 경우에는 개발구역 용도지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요, 개발구역이 지정될 때 지정기준 면적은 외워놓으셔야죠. 도시지역일 때, 도시지역 외일 때 다르잖아요. 주거 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자연생산녹지 10,000 이상, 도시지역 바깥 300,000 이상,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취계지, 여기서는 면적 관계 없음.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 외 지역이라도 도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개발사업 안에서 풀려버려 옛날로 돌아가요. 개발사업 다 완료돼서 풀리면 옛날로 환원되지 않는다. 자, 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 2 이상 광역시 대도시에 걸쳐 있다. 처음부터 장관님이 지정하는 게 아니죠. 자, 개발구역을 시도 대도시에서 지정하는데 2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 저기들끼리 누가 지정할지 협의를 먼저 해요. 협의가 안 돼서 박 터지거나 천재지변 난리가 났거나 국가가 직접 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부처 장관이 요청한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걸치면 저희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해서 누가 지정할지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해요. 이런 것들도 좀 봐놔요. 고루고루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구역 지정 사유. 지정권자는 정말 꼭 연결해 놓으셔야 돼요. 원래 시도 대도시 걸치면 협의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요 5가지. 개발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해서 지정할 때는 1만 이상은 돼야 된다는. 지정의 요청 요것도. 자, 시군구는요 지정을 못하니까 상급청 시도지사한테 가서 요청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제한도 있죠. 제한.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이유가 없지요. 지정하니까. 조합은 탄생도 안 했으니까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는 시군구 찾아가서 제한한다. 이때 제한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나 민간 법인 그 밖에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얻는 것. 한 달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는 것.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발구역 지정 효과 바르지 못한 것. 이게 참 3년인데 도시개발법이 몇 년 나오잖아요. 자, 정리 한번 할게요.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했죠. 그때부터 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이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담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면 3년입니다. 3년. 자, 그런데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다음날 풀려버려요. 330만 제곱미터 넘어가면 5년이고, 이때 개발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또 3년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풀려.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되면 도시지역은 옛날 용도로 돌아가고 지구단위는 없어져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사 완료됐다.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풀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릴 때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공사 끝났으니까. 요거. 나머지는 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이 3번 보세요. 개발구역에서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한 달 이상 사놓을 때 허가를 받아요. 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하고 허가 안 받는 것은 정비구역 안에 허가 대상과 허가 안 받는 것도 똑같다는 거. 거의 똑같다는 거. 물건을 한 달 이상 3주간 사놓을 때 이러면 안 되죠. 허가 받고. 4번 지문 겁나 중요한 거. 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짠다고 그랬죠. 짤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됩니다. 무슨 계획 짤 때? 개발계획 짤 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런데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개발계획 짤 때 이런 동의 얻을 필요 없지요. 특정에게 유불리하게 환지 처분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중요합니다. 개발계획을 짤 때 지정권자가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하면 안 되니까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다. 개발계획 짤 때. 국가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동의 안 받는다. 이렇게.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으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짤 때는 개발계획 내용은 기본계획. 자, 개발계획 짤 때 혹시 광역도시계획이 짜졌거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짜졌다면 여기에 맞게 야를 작성해야 돼요. 지정권자는. 자, 이게 만들어졌죠. 그게 구역 지정했죠.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줬지. 그자가 실시계획 만들죠. 그리고 실시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지. 따라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의
맞게 작성해야 된다. 이 개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요건 이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는 경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요거 하고 요거 이 예가야 여러분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짠다가 시험 나오면 바르지 못한 거 찾아라 하면 답은 무조건 5번이에요.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라면 거의 70% 이상의 녹지란 얘기니까 먼저 묶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개발계획의 내용이 엄청난데 개발계획을 짤 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 네 가지.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시설 설치할 때 비용 어떻게 하지, 어떤 대상이 수용 대상이지, 임대주택 건설하는 이유는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하려고, 순환개발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요런 네 가지는 처음부터 개발계획에 담는 게 아니고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천천히 넣어도 되는 것. 지정 해제. 이건 뭐 아까 다 얘기한 거. 원칙으로 먼저 이걸 짰을 때, 짜고 구역 지정했을 때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저절로 해제됩니다. 다음 날입니다. 요거 예외적 해제는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때야. 그러면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요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 안 하면 요거 2년 된 날 다음 날 풀리는데 330만 넘어가면 5년. 그리고 또 개발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또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풀려요. 다음 날 풀리는 거예요. 다음 날 풀리는 것.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니고 해제. 용도지역 환원 한번 볼까요? 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됐다, 공사 안에서. 그럼 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지역 등으로 환원, 지구단위 폐지된 것을 보는데, 다만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공사가 완료돼서 개발구역 풀릴 때는 공사 다 끝났으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아. 공사가 안 하고 풀렸을 때만 옛날로 돌아가요.